서울 마포구의 오래된 주택가에서 혼자 살아가는 김은희는 62이 되면서 생활의 리듬이 더 단순해졌다. 한때는 가구 수리 일을 하며 바쁘게 지냈지만 지금은 주말마다 동네 인근의 중고시장에 들르는 것이 거의 유일한 외출이 되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저 취미처럼 보였지만 그녀에게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남겨진 물건들의 흔적을 정리하고 이해하는 일에 가까웠다. 누군가의 삶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물건들 속에서 그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흐름으로 시작되었다. 주말 아침에 서울은 빠르게 움직이기 전에 짧은 정적을 유지하고 있었고 중고시장은 아직 완전히 활기를 띠지 않은 상태였다. 은희는 늘 그렇듯 천천히 물건들을 훑으며 지나갔다. 화려하거나 눈에 띄는 것보다는 구석에 밀려난 물건들에 더 오래 시선이 머물렀다. 수십 년의 흔적이 묻어있는 가구 조각, 오래된 주방용품, 이름이 지워진 상자들 사이에서 그녀는 언제나처럼 특별한 것을 찾지 않으려 하면서도 어딘가에서 자신을 부르는 물건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시장 한쪽,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지 않는 좁은 구역에서 그녀의 시선이 멈췄다. 다른 물건들과 어울리지 않은 낡은 배낭 하나가 테이블 끝에 놓여 있었다. 색은 바랜 상태였고 형태는 무너진 채로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배낭만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오래된 물건은 흔하지만 그 배낭에서는 단순한 낡음 이상의 무게가 느껴졌다. 가격표는 대충 붙어 있었고 판매자는 배낭에 대해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물건 자체보다 주변을 더 자주 살피는 태도가 눈에 들어왔다. 출처에 대한 이야기는 짧았고 이어지는 말들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가족의 물건이라는 말과 오래 보관해왔다는 말 사이에 자연스러운 연결이 없었다. 은희는 그 점을 굳이 지적하지 않았다. 대신 배낭을 손에 들었을 때 느껴지는 묵직함에 더 집중했다. 겉으로 보이는 크기에 비해 무게가 과했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상태라면 나올 수 없는 무게였다. 내부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부딪히는 소리가 아주 작게 전해졌다. 단순한 소지품이 아니라 특정한 형태를 가진 물체가 들어있다는 느낌이었다. 배낭의 지퍼는 부자연스럽게 고정된 상태였고 수선된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 특히 바닥 부분은 원래 구조와 다른 방식으로 덧대어진 듯 보였다. 가격은 쉽게 낮아졌다. 흥정의 과정이 거의 필요하지 않을 정도였다. 판매자는 배낭을 넘기는데 주저함이 없었고 오히려 거래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기색이 강했다. 주변에는 군용품이나 비슷한 종류의 물건이 전혀 없었다. 오직 이 배낭 하나만 따로 떨어져 있었다. 그 점이 더욱 의심스러웠지만 동시에 결정의 이유가 되었다. 은희는 물건에 대한 직감이 틀린 적이 거의 없었다. 거래가 끝난 직후 판매자는 다른 상인들보다 빠르게 정리를 시작했다. 시장 전체의 흐름과 맞지 않는 속도였다. 은희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지 않았다. 다만 시야에 남아있던 장면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배낭을 들고 시장을 빠져나오는 동안 평소와 다른 종류의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불편함에 가까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그 감각은 계속 이어졌다. 배낭은 단순한 중고 물건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다뤄진 흔적을 가지고 있었다. 누군가가 오랜 시간 동안 의도적으로 보관해온 물건이라는 인상이 강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처분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한 정리나 이사와는 다른 종류의 선택이었다. 은희의 집은 오래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고 뒤쪽에는 작은 작업 공간이 따로 있었다. 그곳은 그녀가 수십 년 동안 물건을 고쳐온 자리였다. 배낭은 그 테이블 위에 놓였다. 평소라면 바로 상태를 확인하고 손질을 시작했겠지만 이번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한 물건이라면 느껴지지 않았을 긴장감이 남아있었다. 그날의 흐름은 그 지점에서 미묘하게 달라졌다. 평소에 반복된 일상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종류의 의식이 자리 잡았다. 물건 하나가 생활의 균형을 흔드는 일은 드물었다.
하지만 그 배낭은 이미 일상의 일부가 아닌 다른 영역에 속해 있었다. 아직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감각은 분명했다. 은희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였다. 다만 그 선택이 이전과 같은 하루를 유지하게 해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하게 느껴졌다. 오래된 물건을 다루는 일은 언제나 과거와 마주하는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과거가 단순히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의 가능성이 있었다. 배낭은 조용히 그 자리에 놓여 있었고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순간부터 은희의 평범했던 삶은 이미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배낭이 집안에 놓인 이후에도 김은희의 생각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평소라면 물건의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고 필요한 도구를 꺼내 정리하는 과정으로 이어졌을 시간이었지만 이번에는 판단을 미루는 쪽을 택했다. 물건을 다루는 일은 익숙했지만 그 익숙함이 오히려 경계심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배낭은 단순히 오래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서 의도적으로 떨어져 나온 흔적을 가지고 있었다. 시장에 남아있던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판매자의 시선이 물건보다 주변을 더 자주 확인하고 있었던 점, 출처에 대한 설명이 일관되지 않았던 점, 그리고 가격을 낮추는데 아무런 망설임이 없었던 태도. 그런 요소들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결론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이 배낭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서둘러 처리된 것이었다. 은희는 물건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겉면의 마모 상태는 자연스러웠지만 특정 부위의 손상은 의도적인 개입의 흔적처럼 보였다. 특히 지퍼 부분은 단순히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 강하게 압력을 받아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생기기 어려운 형태였다. 바닥 쪽의 덧댐도 비슷했다. 기존 구조 위에 다른 재질이 천이 덧붙여져 있었고 실의 색과 굵기가 원래와 달랐다. 무게는 여전히 신경이 쓰였다. 내부에 들어있는 것이 가벼운 물건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했다. 흔들림이 거의 없었고 일정한 위치에 고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넣어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식으로 보관되었음을 의미했다. 은희는 그 점에서 불필요한 상상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생각은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흘러갔다. 시장으로 돌아가 확인해보고 싶은 충동이 잠시 스쳤다. 하지만 그 선택은 곧바로 접혔다. 이미 거래는 끝났고 판매자는 더 이상 같은 자리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무엇보다도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행동이 아니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배낭이 가진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었다. 그날 이후로 은희는 일상적인 흐름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생각은 계속해서 배낭으로 돌아왔다. 식사 중에도 다른 물건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에는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다. 왜 이 물건이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장에 나왔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서둘러 팔렸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었지만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단서처럼 느껴졌다. 며칠이 지나면서 기억 속의 장면들이 더 또렷해졌다. 판매자가 지퍼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던 순간, 그 짧은 반응 속에 담긴 긴장감, 그리고 거래가 끝난 직후 주변과 맞지 않는 속도로 자리를 정리하던 모습. 그 모든 요소들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 연결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명확했다. 은희는 배낭을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망설임이 길어지지 않았다. 물건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숨겨진 구조를 발견하는 일은 낯설지 않았다. 다만 이번에는 그 구조가 단순한 수리나 보강이 아니라 의도적인 은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 방식도 달라야 한다는 판단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배낭의 외부를 더 세밀하게 확인하면서 몇 가지 추가적인 특징이 드러났다. 어깨끈 부분에 남아있는 미세한 오일 자국,
반복적으로 열리고 닫히면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특정한 주름, 그리고 바닥과 연결된 부분에서 발견되는 압력의 흔적. 이는 단순한 사용의 결과가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위해 반복된 행동의 결과로 보였다. 은희는 그 배낭이 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 여러 상황을 거치며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부 구조가 변형되었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했다. 이 가정은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모든 요소들과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의 방향도 조금씩 바뀌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이제는 그 호기심이 책임감에 가까운 형태로 변하고 있었다. 이 물건이 단순히 개인의 기억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숨긴 기록일 수 있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다. 그리고 그 기록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다. 은희는 그날 밤 배낭을 그대로 둔 채 작업실을 나왔다. 평소보다 문을 더 신경 써서 확인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행동은 아니었지만 그 행동 자체가 이미 이전과는 다른 상태에 들어섰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집안의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의 물건이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면서 생각은 더욱 정리되었다. 미루고 있던 판단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배낭을 그대로 두는 것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동시에 무리하게 다루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함께 자리 잡았다. 필요한 것은 정확한 확인이었다. 은희는 다시 작업실로 향했다. 배낭은 여전히 같은 위치에 놓여 있었고 외형은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이미 전날과는 다른 무게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안을 확인하는 일뿐이었다. 그리고 그 확인이 단순한 발견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되고 있었다. 그 순간부터 이 배낭은 더 이상 중고시장에서 가져온 하나의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연결점이 되었고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로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연결이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답은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 그 흐름 속에 들어섰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은희는 작업실에 들어온 이후 한동안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다. 배낭은 그대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존재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압박감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평소라면 바로 도구를 꺼내고 상태를 점검했겠지만 이번에는 순서를 더 신중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물건을 다루는 일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판단의 문제였고 그 판단이 잘못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먼저 배낭의 외형을 다시 한번 천천히 훑었다. 이미 확인했던 부분들이었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시선으로 접근했다. 낡은 천의 결, 반복적으로 접힌 흔적, 특정 부분에만 남아있는 오염. 이 모든 요소들은 단순히 오래 사용된 결과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진 사용 방식의 결과처럼 보였다. 특히 바닥 부분은 계속해서 시선을 끌었다. 원래 구조와 어긋나는 형태였고 그 위에 덧대어진 천은 기능보다는 은폐를 위한 것에 가까워 보였다. 은희는 배낭을 뒤집어 놓고 손으로 바닥을 가볍게 눌렀다. 일반적인 천이라면 쉽게 들어가야 할 부분에서 단단한 저항이 느껴졌다. 단순히 두꺼운 재질 때문이 아니라 내부에 별도의 구조가 존재한다는 신호였다. 그녀는 그 느낌을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같은 위치를 눌렀다. 반응은 동일했다. 일정한 크기와 형태를 가진 무언가가 그 안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바로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눈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끝까지 확인하기로 했다. 배낭의 바닥을 따라 이어진 바느질 선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원래의 봉제선과는 분명히 다른 실이 사용되어 있었고 간격 또한 일정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전문적인 장비가 아닌 방식으로 급하게 작업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 오히려 더 신경을 쓰이게 만들었다. 급하게 처리된 흔적과
절대 열리지 않도록 유지하려는 의도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차이를 오래 바라보았다. 단순한 수리였다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처리할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눈에 띄지 않게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경우는 반대였다. 구조를 바꾸면서까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 사실이 확실해지는 순간 배낭은 더 이상 평범한 물건으로 보이지 않았다. 은희는 천천히 장갑을 착용했다. 물건을 보호하기 위한 습관적인 행동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안정시키는 과정이기도 했다. 도구를 선택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다. 강한 힘을 사용하는 방식은 피해야 했다. 내부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개방하는 것은 위험했다. 그녀는 가장 작은 칼날과 실을 제거할 수 있는 도구를 준비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 그녀는 배낭의 위치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고정했다. 흔들림이 생기면 내부 구조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에도 손을 바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 과정은 단순한 해체가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구조를 풀어내는 일이었다. 그 의도를 무시하면 중요한 단서를 놓칠 수 있었다. 처음으로 선택한 지점은 바느질의 색이 달라지는 부분이었다. 원래의 구조와 추가된 구조가 만나는 경계였다. 그 지점은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전체를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그녀는 실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풀기 시작했다. 실이 끊어지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손에 전해지는 감각만으로 진행이 이어졌다. 몇 개의 실이 제거되면서 천이 아주 미세하게 느슨해졌다. 그 틈으로 안쪽의 구조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예상했던 것처럼 단순한 천이 아니라 더 단단한 재질이 안쪽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은 또 다른 층을 형성하고 있었고 단순한 덧댐이 아니라 독립된 공간을 만들기 위한 구조였다. 은희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 상태를 유지한 채 관찰했다. 이미 충분한 단서가 모였지만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다. 이 구조는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추가된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추가 작업은 단순한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감추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작업을 이어갔다. 실이 하나씩 제거되면서 천이 점점 더 열렸고 안쪽 공간이 점차 넓어졌다. 그 과정에서 내부에 있는 물체의 형태가 조금씩 더 명확해졌다. 평평하고 일정한 두께를 가진 구조였다. 단순한 소지품이라기보다는 정리된 형태로 보관된 무언가였다. 손끝에 닿는 감각은 차갑고 단단했다. 천과는 전혀 다른 질감이었다. 은희는 그 차이를 느끼며 작업을 계속 이어갔다. 내부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자 이제는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바로 꺼내지 않았다. 그 전에 구조 전체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배낭의 다른 부분에서도 유사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했다. 그러나 추가적인 개조는 바닥 부분에 집중되어 있었다. 다른 공간은 비교적 원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안에는 특별한 물건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히려 이 차이가 더 분명한 결론을 만들어냈다. 이 배낭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한 번 더 사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변경되었다. 은희는 다시 바닥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제 남은 것은 내부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그녀는 잠시 생각을 정리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모든 요소는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 안에 있는 것은 단순히 잊혀진 물건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숨겨진 기록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 사실이 확정되는 순간 이 배낭은 개인의 소유물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게 된다. 은희는 그 경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기 전 한 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녀는 도구를 정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다. 작업은 이미 시작되었고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선택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그리고 그 확인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그녀는 아직 완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도 함께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다. 이미 시작된 흐름은 중간에서 끊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배낭은 더 이상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고 그 안에 담긴 것은 이미 현재의 시간으로 끌려오고 있었다. 은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은희는 더 이상 미루지 않았다. 이미 구조는 충분히 드러나 있었고 안쪽에 별도의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확실해진 상태였다. 남은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는 일뿐이었다. 그녀는 풀어낸 천의 틈을 조금 더 넓혔다. 실이 제거된 부분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태였고 그만큼 판단의 무게도 함께 커지고 있었다. 손끝이 내부 공간에 닿았을 때 예상했던 감각이 그대로 전달되었다. 평평하고 단단한 물체가 일정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흩어져 있는 물건이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처럼 묶여 있었다. 은희는 천천히 그 물체를 잡아당겼다. 쉽게 빠져나오지 않는 이유는 크기 때문이 아니라 내부 공간에 정확하게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누군가가 일부러 그 자리에 고정해 둔 것처럼 느껴졌다. 조금씩 방향을 바꾸며 힘을 조절하자 결국 안쪽에서 묶여있던 것이 모습을 드러냈다. 외부를 감싸고 있는 것은 방습 처리가 된 천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표면은 단단해졌지만 형태는 유지되고 있었다. 끈은 단순한 매듭이 아니었다. 실용적인 방식으로 묶여 있었고 쉽게 풀리지 않도록 고정되어 있었다. 장식이나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 선택된 방식이었다. 은희는 그 묶음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바라보았다. 크기는 예상보다 작았지만 밀도는 높았다. 무게의 대부분이 이 안에 집중되어 있다는 느낌이 분명했다. 배낭이 비정상적으로 무거웠던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졌다. 이 묶음이 중심이었다. 그녀는 끈을 바로 풀지 않았다. 먼저 외부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천에 접힌 방식, 마찰로 생긴 미세한 흔적, 오래 보관된 물건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패턴이 보였다. 즉흥적으로 쌓여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유지될 것을 전제로 정리된 형태였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긴장을 높였다. 조심스럽게 끈을 풀기 시작했다. 매듭은 단단했지만 구조는 복잡하지 않았다. 다만 반복적으로 풀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매듭이 느슨해졌고 천이 하나씩 풀렸다. 안쪽에는 또 다른 층이 존재했다. 이번에는 종이였다. 가장자리가 밀봉된 상태였고 일부는 왁스처럼 굳은 물질로 고정되어 있었다. 은희는 그 지점을 보며 잠시 멈췄다. 이 정도로 보관된 물건은 단순한 개인 기록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밀봉 방식이 일반적인 보관과는 달랐다. 쉽게 열리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외부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든 보존 자체가 중요하게 취급되었음을 의미했다. 그녀는 칼날을 아주 얇게 밀어넣어 밀봉된 부분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종이가 찢어지지 않도록 힘을 조절하며 진행했다. 밀봉이 풀리는 순간 안쪽의 내용물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여러 장으로 정리된 서류였다. 크기는 일정했고 접힌 방식도 통일되어 있었다. 서류를 하나 꺼내 펼쳤을 때 예상과는 다른 내용이 나타났다. 공식 문서에서 볼 수 있는 형식이나 인쇄된 양식이 아니었다. 대신 이름, 주소, 연락처, 그리고 일정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손으로 작성된 흔적이었고 일부는 다른 필체로 덧붙여진 부분도 있었다. 일정한 규칙이 있는 듯했지만 외부에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었다. 은희는 다음 장으로 시선을 옮겼다. 비슷한 형식의 기록이 이어졌다. 이름 옆에는 날짜가 붙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단순한 메모라기보다는 체계적으로 관리된 목록처럼 보였다.
개인적인 일기나 기록이라기에는 너무 조직적이었다. 서류 아래에는 또 다른 물건이 놓여 있었다. 오래된 지폐였다. 현재 사용되는 형태와는 다른 재질과 디자인이었고 보관 상태는 비교적 양호했다. 여러 장이 겹쳐 있었고 모두 동일한 시기의 것으로 보였다. 단순히 보관된 돈이라기보다는 특정 목적을 위해 따로 모아둔 것처럼 정리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접혀있는 종이였다. 두께가 다른 서류보다 두꺼웠고 여러 번 접힌 흔적이 선명했다. 은희는 그 종이를 펼쳤다. 안에는 손으로 그려진 지도 형태가 나타났다. 서울과 그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몇 개의 지점이 표시되어 있었고 각각의 위치에는 짧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 의미를 바로 파악하기는 어려웠지만 반복되는 표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무작위는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전체를 한 번에 바라보았다. 서류, 지폐, 지도. 이 세 가지는 서로 분리된 물건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안에서 연결된 구성처럼 보였다. 단순한 보관이 아니라 특정한 활동과 관련된 기록이라는 생각이 점점 더 확실해졌다. 이 시점에서 은희의 생각은 명확한 방향으로 정리되기 시작했다. 이 물건은 개인의 기억을 담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숨기려 했던 정보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 정보는 단순히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류일 수 있었다. 그녀는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순서를 유지하려 했다. 하나라도 잘못된 위치에 놓이면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었다. 모든 것을 다시 원래 상태에 가깝게 맞추는 과정이 이어졌다. 손의 움직임은 안정되어 있었지만 생각은 점점 더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번호가 표시되지 않았다. 은희는 잠시 그 상태를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연결이 끊어졌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단순하지 않았다. 그녀는 전화를 내려놓고 다시 테이블을 바라보았다. 이제 선택은 더 이상 복잡하지 않았다. 이 상태로 개인이 보관하기에는 위험이 크다는 판단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무엇보다도 이 정보가 어떤 연결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다. 은희는 모든 물건을 다시 천으로 감싸기 시작했다. 처음 발견했을 때의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려는 의도였다. 끈도 가능한 한같은 방식으로 묶었다. 이미 한 번 풀렸다는 사실은 바꿀 수 없지만 최소한 형태는 유지해야 했다. 묶음을 정리한 후 그녀는 잠시 그 위에 손을 올려두었다. 이 물건이 가진 의미가 완전히 이해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는 분명했다. 이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흐름의 일부일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다음 행동을 결정했다. 더 이상 미루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명확했다. 이 물건은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다. 은희의 판단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미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이 물건을 개인이 보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이 분명해졌다. 서류의 구성은 단순한 개인 기록과는 거리가 멀었고 반복되는 이름과 숫자는 일정한 체계를 이루고 있었다. 지도에 표시된 지점과 기록된 정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묶음은 하나의 구조를 가진 자료였다. 그 구조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더 깊이 관여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녀는 다시 한번 모든 내용을 정리했다. 펼쳐졌던 서류는 원래에 접힌 순서대로 맞추었고 지폐도 처음 확인했을 때의 상태로 다시 모았다. 지도는 마지막에 접어 가장 안쪽에 넣었다. 그 위에 종이층을 덮고 방습천을 다시 감쌌다. 끈을 묶는 과정에서도 처음 풀었던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려 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증거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준비에 가까웠다. 정리가 끝난 후에도 한동안 그 묶음을 바라보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 안에 담긴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와 연결될 수 있는 종류라는 점은 분명하게 느껴졌다. 특히 지도에 표시된 위치와 서류에 반복되는 이름들은 우연의 수준을 넘어서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었다. 특정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기록이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전화가 울렸다. 같은 형태의 번호 표시였다. 이번에도 아무런 소리가 전달되지 않았다. 연결된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느껴지는 정적은 이전보다 더 길게 이어졌다.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다. 그 짧은 경험만으로도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다. 누군가가 이 물건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즉시 다음 행동을 정리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물건을 공적인 영역으로 넘기는 것이었다. 개인이 더 이상 개입할 필요도 이유도 없었다. 특히 기록의 성격상 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판단이 분명했다. 은희는 지체하지 않고 관할 경찰서로 연락을 시도했다. 설명은 길지 않았다. 중고시장 구매 물품에서 발견된 이상한 자료가 있다는 정도로 시작되었지만 상대방의 반응은 예상보다 빠르게 달라졌다. 초기 대응은 단순 문의 수준이었지만 핵심적인 요소를 전달하는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다. 반복되는 이름과 금액, 그리고 지도상의 위치 표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졌다. 담당자는 추가적인 확인을 요청했고 물건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은희는 이미 정리를 마친 상태였기에 그 지시를 따르는데 어려움은 없었다. 연락을 마친 후 시간의 흐름이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기다림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왔다. 평소의 일상에서는 크게 의미 없던 몇 분의 시간도 이번에는 길게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집안의 모든 소리가 이전보다 또렷하게 인식되었고 작은 변화에도 신경이 집중되었다. 이는 단순한 긴장이 아니라 상황이 이미 통제 범위를 벗어났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반응이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다. 은희는 필요한 설명을 순서대로 전달했다. 중고시장 방문 시점, 배낭의 상태, 판매자의 태도, 그리고 내부에서 발견된 구조까지. 설명은 감정을 배제한 채 최대한 정확하게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겨진 것은 기억의 순서와 일관성이었다.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정리해 두었던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다. 경찰은 물건을 직접 확인하기 전 먼저 전체 상황을 기록했다.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 내부 구조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그리고 물건의 위치가 어떻게 유지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이후 분석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부분이었다. 은희는 가능한 한 빠짐없이 답변을 이어갔다. 묶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어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미 한 번 개봉된 사실은 피할 수 없었지만 추가적인 훼손 없이 유지된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담당자는 장갑을 착용한 후 외부 상태를 확인했고 내부 내용물은 최소한으로 노출된 상태에서만 점검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서류의 일부 내용이 확인되자 대응 방식이 즉시 변경되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분실물 또는 개인 기록 수준으로 접근되던 상황이 점점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이동했다. 반복되는 이름과 숫자 구조가 특정 유형의 기록과 유사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지도와의 연관성까지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일정한 체계를 가진 활동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았다. 현장에서 바로 추가 지원 요청이 이루어졌다. 관련 부서와의 연결이 시작되었고 이후 절차에 대한 안내가 전달되었다. 은희에게는 당분간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하고 발견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는 요청이 이어졌다. 이는 불필요한 혼선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동시에 그녀의 신변에 대한 주의도 함께 전달되었다. 그 말은 직접적인 위협을 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의 무게를 충분히 전달하기에는 충분했다. 은희는 그 의미를 이해했다. 지금까지는 단순한 발견자의 위치였지만
이 순간부터는 사건의 일부로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 변화는 빠르게 이루어졌고 되돌릴 수 없는 상태였다. 모든 절차가 진행된 후 묶음은 공식적으로 수거되었다. 기록과 함께 포장되어 이동 준비가 이루어졌고 현장 확인은 종료되었다. 남은 것은 이후의 과정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이제 개인의 영역이 아니었다. 은희의 역할은 이 시점에서 사실상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경찰이 떠난 이후에도 집안의 분위기는 쉽게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물건이 사라진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 자리가 만들어낸 변화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발견 이전과 이후의 경계가 분명하게 나뉘어 있었다. 은희는 그 차이를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그날 이후 생각의 방향은 하나로 모였다. 이 물건이 어떤 구조 속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 질문 자체가 이미 다음 단계를 예고하고 있었다. 은희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되던 시점에서 상황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확인 절차에 불과했던 과정이 점점 더 복잡한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며칠 후 경찰로부터 추가적인 연락이 이어졌다. 초기 분석 결과가 예상보다 훨씬 무겁게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 전달되었다. 단순한 개인 기록이 아니라 과거에 조사되었지만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던 사건과 연결될 가능성이 확인된 상태였다. 해당 사건은 몇 년 전 수도권 일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불법 대출과 관련된 것이었다. 피해 규모는 컸지만 자금 흐름이 완전히 추적되지 않아 핵심 구조를 밝히지 못한 채 중단된 상태였다. 당시에는 일부 가해자만 처벌되었고 전체 조직의 형태는 끝까지 드러나지 않았다. 특히 내부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였다. 은희가 발견한 자료는 바로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름과 금액, 날짜가 반복되는 구조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하나의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었다. 일정한 방식으로 누적된 데이터였고 개별 사건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였다. 담당 수사팀은 이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었다. 연락은 점점 더 구체적인 방향으로 이어졌다. 은희에게는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상세히 정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특히 중고시장에서의 상황, 판매자의 태도, 배낭의 외형적 특징에 대한 기억이 강조되었다. 이미 한 차례 설명이 이루어졌지만 이번에는 더 세밀한 수준의 재구성이 필요했다. 그녀는 기억을 다시 끌어올려 순서대로 정리했다. 수사팀은 그 정보들을 기반으로 중고시장 주변의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해당 구역은 CCTV가 일부 설치되어 있었고 출입 차량에 대한 기록도 일정 부분 남아 있었다. 완벽한 자료는 아니었지만 시간대를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은희가 제시한 시간과 동선은 그 작업의 기준이 되었다. 며칠이 더 지나자 또 다른 변화가 전달되었다. 배낭에서 발견된 이름 중 일부가 실제 존재하는 인물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그중 몇 명은 과거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물들이었고 일부는 당시 조사 대상에 올랐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제외된 사람들이었다. 이 사실만으로도 자료의 신뢰도는 급격히 높아졌다. 지폐에 대한 분석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흐름이었다. 특정 시점에 집중된 기록과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패턴이 존재했다. 이는 우발적인 거래가 아니라 계획된 구조를 의미했다. 특히 기록된 날짜와 과거 사건의 발생 시점이 일부 겹친다는 점이 주목되었다. 지도 역시 중요한 단서로 작용했다. 표시된 위치 중 일부는 이미 알려진 장소와 일치했고 나머지는 확인되지 않은 지점이었다. 수사팀은 그 지점들을 하나씩 대조하며 의미를 분석하고 있었다.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니라 역할이 분담된 구조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각각의 위치가 다른 기능을 담당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 모든 요소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다시 정의되기 시작했다. 단순한 불법 대출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운영된 조직의 일부였다는 가설이 강화되었다. 그 조직은 일정 시점 이후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진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해체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되고 있었다. 은희에게 전달된 내용은 제한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충분히 무거웠다. 자신이 발견한 물건이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의 일부라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다. 그 사실은 책임감과 동시에 불안감을 함께 불러왔다. 수사팀은 추가적인 요청을 전달했다. 당시 판매자의 인상착의에 대한 세부적인 기억, 말투의 특징, 주변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존재 여부까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은희는 그 요구를 받아들여 최대한 정확하게 정리했다. 기억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확인되었다. 판매자가 사용한 이름이 실제 신원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중고시장이라는 환경을 이용해 흔적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보였고, 거래 방식 또한 기록이 남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이는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라 일정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선택이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연결이 드러났다. 차량 등록 정보를 통해 추적된 경로가 특정 인물과 이어졌고, 그 인물은 이미 사망한 상태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와 연결된 가족 관계가 존재했고, 그중 한 명이 최근 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 정보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가설로 이어졌다. 배낭을 판매한 인물이 단순한 중고 물품 판매자가 아니라 어떤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물건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그 유산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과거의 기록과 연결된 것이라면 그 행동의 이유도 설명될 수 있었다. 즉, 물건의 가치가 아니라 그 의미 때문에 서둘러 처리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 가설은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니었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단서와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수사팀은 그 방향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확인을 이어갔다. 동시에 해당 인물의 이동 경로와 현재 위치에 대한 추적도 병행되고 있었다. 은희는 이 모든 과정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전달되는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사건은 단순히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은 완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구체적인 형태로 변해갔다. 처음에는 막연한 불안이었다면 이제는 구조를 가진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이 계속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은 명확했다. 이 사건은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넘어섰고 공적인 시스템 안에서 처리되어야 했다. 은희는 그 흐름을 받아들였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발견자로서의 책임은 이미 다했지만 그 영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결과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구조가 드러나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 과정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수사의 방향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움직임은 더 빨라졌다. 이전까지는 자료를 분석하고 연결점을 찾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실제 위치를 확인하고 남아있는 흔적을 확보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지도에 표시된 지점 중 하나가 우선적인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과거 기록과 현재의 지리 정보가 일치하는 곳이었고 다른 위치들보다 먼저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은희에게는 예상하지 못했던 제안이 전달되었다. 발견자로서의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장소 확인 과정에 동행할 수 있겠느냐는 요청이었다. 강제는 아니었지만 자료의 출처와 연결을 분명히 하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덧붙었다. 동시에 위험 요소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루어졌다. 그녀는 그 제안을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이미 이 흐름 속에 들어온 이상,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더 크게 작용했다.
이동은 이른 시간에 이루어졌다. 공식적인 기록이 남지 않는 방식이었고 참여 인원도 최소한으로 제한되었다. 은희는 차량에 함께 탑승한 상태로 이동 경로를 따라가면서 머릿속으로 지도에 표시된 선들을 다시 떠올렸다. 손으로 그려진 표시들이 실제 공간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단순한 동행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 수사팀은 즉시 작업을 시작했다. 지도에 표시된 지점을 기준으로 주변을 확인하고 지면 상태와 과거 변형 가능성을 동시에 검토했다. 이 과정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고 이미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진 상태였다. 은희는 일정한 거리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직접적인 개입은 없었지만 그 공간이 지도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확인은 그녀의 기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특정 구간에서 차이가 감지되었다. 표면은 일반적인 상태였지만 내부 구조가 다르게 형성된 흔적이 확인되었다. 장비를 이용한 탐색 결과 일정한 깊이의 인공적인 구조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 지점이 바로 표시된 위치와 일치했다. 작업은 더 신중해졌다. 단순한 발굴이 아니라 증거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했기 때문이다. 일정 부분이 제거된 후 금속성 물체의 일부가 드러났다. 부식이 진행된 상태였지만 형태는 유지되고 있었다. 그것은 작은 크기의 보관용 상자였다. 외부는 오래된 흔적이 있었지만 구조 자체는 단단하게 유지되어 있었다. 상자가 완전히 드러난 이후 개봉은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먼저 외부 상태를 기록하고 위치를 정확히 표시한 뒤 통제된 조건에서 열기 위한 준비가 이어졌다. 이 과정은 모든 절차가 기준에 맞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은희는 그 모든 흐름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이동 후 상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개봉되었다. 내부에는 예상보다 많은 물건이 들어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 내용은 충분히 중요했다. 먼저 확인된 것은 오래된 총기였다. 부식이 진행되었지만 형태는 식별 가능했고 일부 식별 번호도 남아있었다. 이는 단순한 보관물이 아니라 특정 사건과 연결될 수 있는 증거였다. 그 다음으로 확인된 것은 천 조각이었다. 크기는 작았지만 특정한 표시가 남아있었다. 은희가 배낭에서 발견했던 묶음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관된 흔적이 있었다. 두 물건 사이의 연결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다.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 물건이라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확인된 물건이었다. 작은 가죽 노트였다. 상태는 좋지 않았지만 내부의 기록은 일부 유지되고 있었다. 페이지마다 이름과 날짜, 그리고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 내용은 배낭에서 발견된 서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일부 이름은 완전히 일치했고 날짜 또한 같은 시기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 발견으로 인해 사건의 흐름은 결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실제 활동과 연결된 증거가 확보된 것이다. 서류와 노트, 지도,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물건들이 하나의 체계로 묵이기 시작했다. 각각의 요소가 서로를 보완하며 전체 구조를 완성해가고 있었다. 동시에 다른 방향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었다. 배낭을 판매한 인물에 대한 추적이 이어졌고 차량 기록과 주변 정보가 점차 정리되고 있었다. 초기에는 불확실했던 신원이 점점 구체화되었다. 등록된 정보와 실제 사용자의 불일치가 확인되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연결이 드러났다. 해당 차량은 특정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인 사용자는 다른 인물이었다. 그 인물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사망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관련 기록이 단절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와 연결된 가족 관계가 확인되었고 그중 한 명이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점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 정보는 기존 가설과 일치하는 방향이었다. 배낭은 단순히 우연히 시장에 나온 것이 아니라 특정한 경로를 통해 이동한 결과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흔적을 줄이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완벽하게 차단되지 못한 부분이 이번 사건의 출발점이 되었다. 수사팀은 해당 인물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최근 방문한 장소, 연락 기록, 그리고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가 분석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목격 정보가 확보되었고 일정한 패턴이 확인되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였고 일정 범위 안에서 이동하고 있었다. 은희는 이 모든 정보를 직접적으로 접하지는 않았지만 전달되는 흐름만으로도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사건은 이제 단순한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문제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었다. 왜 그 배낭이 지금 이 시점에 시장에 등장했는지에 대한 이유였다. 그 이유는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다. 숨겨진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에 도달했고 그 부담이 다음 세대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선택이 바로 시장에서의 거래로 이어졌을 수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사건은 마무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다. 확인된 증거와 연결된 인물이 실제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구조는 완전히 완성되지 않는다. 수사팀은 그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연결고리는 이미 좁혀지고 있었다. 수사는 예상과 달리 급격한 충돌 없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모든 단서는 이미 충분히 모여 있었고 남은 것은 그것들을 하나의 결론으로 정리하는 과정이었다. 배낭을 판매한 인물은 멀리 도주하지 않았다. 오히려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와 동시에 일정한 범위 안에서 머물고 있었다. 이는 계획적인 회피라기보다는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 채 시간을 끌고 있었던 모습에 가까웠다. 며칠 뒤 해당 인물의 신원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름은 기록에 남아있는 것과 일치하지 않았지만 실제 가족 관계를 통해 연결된 정보가 확보되었다. 그는 과거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그 사건의 일부를 알고 있었던 인물의 후손이었다.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침묵의 결과가 그에게까지 전달된 상태였다. 그의 할아버지는 수사 기록에서 끝내 특정되지 않았던 인물 중 하나로 밝혀졌다. 조직의 핵심은 아니었지만 내부 구조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었다. 자금 이동을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별도의 기록을 남기는 역할이었다. 배낭에 숨겨져 있던 자료와 현장에서 발견된 노트는 바로 그 역할의 흔적이었다. 그는 평생을 다른 이름으로 살아왔고 외부와의 연결을 최소화한 채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다. 그 결과 사건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시간 속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기록은 사라지지 않았다. 숨겨진 상태로 유지되었고 결국 다음 세대에게까지 넘어갔다. 그 후손은 그 기록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유산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평범한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다. 그 이후의 선택은 단순했다. 보관할 수도 공개할 수도 없는 물건이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하나뿐이었다. 최대한 빠르게 흔적 없이 그것을 없애는 것. 중고시장은 그 목적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다. 기록이 남지 않고 거래가 단순하며 물건의 출처를 깊이 묻지 않는 환경이었다. 그는 그 조건을 이용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었다. 배낭은 그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다시 누군가의 손에 들어갈 가능성을 가진 물건이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실제로 이어졌다. 은희는 그 연결의 마지막에 있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지점에서 그 흐름을 멈추게 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선택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구조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수사팀은 확보된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정리했다. 과거에 불완전하게 남아있던 기록들이 보완되었고 누락된 부분이 채워졌다.
조직의 구조는 완전히 재구성되었고 각 인물의 역할도 명확해졌다. 남아있던 의문들은 하나씩 정리되었고 오랫동안 이어졌던 공백이 마침내 닫혔다. 공식 발표는 조심스럽게 이루어졌다. 사건의 전모가 공개되었지만 개인의 신원과 세부적인 경로는 최소한으로 제한되었다. 이는 불필요한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은희의 이름도 공개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점을 원했고 수사팀은 그 요청을 존중했다.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은희의 일상은 바로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았다. 외부에서 보이는 변화는 거의 없었지만 내부의 인식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물건을 바라보는 시선, 선택을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우연을 받아들이는 방식까지 모두 조금씩 변해 있었다. 몇 주가 지나고 나서야 그녀는 다시 중고시장으로 향했다. 이전과 같은 장소였지만 그 의미는 달라져 있었다. 같은 물건들이 놓여 있었고 같은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가능성은 이전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다. 은희는 천천히 그 사이를 지나갔다. 예전처럼 특정한 물건에 오래 시선을 두지는 않았다. 대신 전체를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어 있었다. 각각의 물건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자리에 놓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 질문은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날, 그녀는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 대신 작은 수첩에 한 줄의 기록을 남겼다. 물건은 남겨진 것이 아니라 선택된 것이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길게 이어졌다. 물건은 스스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 남겨진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이유를 가지고 있다. 집으로 돌아온 이후 작업실은 다시 조용한 상태로 돌아갔다. 테이블 위에는 새로운 물건이 없었고 이전에 있었던 흔적도 사라진 상태였다. 그러나 그 공간이 가진 의미는 이전과 달랐다. 단순히 물건을 고치는 장소가 아니라 어떤 흐름이 지나간 자리로 남아 있었다. 은희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모든 물건이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선택의 결과라는 점도 함께 깨달았다. 시간이 더 지나면서 사건은 점점 더 멀어졌다. 외부의 관심도 줄어들었고 일상은 다시 반복되는 형태로 돌아갔다. 그러나 완전히 같은 상태는 아니었다. 한번 경험한 변화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형태를 바꾸어 남아있다. 은희는 그 변화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다. 다만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였다. 사람의 삶은 크고 작은 선택으로 이루어지고 그 선택은 때로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어진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어떤 판단을 하느냐이다. 그녀는 다시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물건을 고치고 시장을 돌아보고 조용한 시간을 이어갔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기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넘겨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었다. 어떤 물건은 그대로 두는 것이 맞고 어떤 것은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 그 차이를 구분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은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경험은 하나의 생각으로 남았다. 숨겨진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날 시점을 기다린다. 그 시점은 누구에게나 다르게 찾아오지만 한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이다. 그녀는 그 선택을 이미 한 번 해보았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도 직접 확인했다. 그렇기에 다시 같은 상황이 온다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남겨진 것들은 결국 누군가에 의해 발견된다. 그리고 그 발견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책임으로 이어진다.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일상은 더 이상 단순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그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에 가까운 것이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이 저희에게는 큰 의미로 남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 평범한 한 사람이 우연한 선택을 통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지나쳐 버리기 쉬운 것 속에도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을 수 있으며 그 의미를 마주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된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때로는 작은 관심과 용기가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사회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으로 남아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순간들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아래에 생각을 남겨주시고 공감의 표시를 해주시며 채널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이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